쇼펜하우어의 철학, 삶과 행복, 인간관계, 지혜, 시간, 독서에 대한 통찰.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생철학의 시조로 불리며 그의 사상은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염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말년에 불교적 사상을 접하며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사상은 삶과 행복, 인간관계, 지혜와 자기인식, 시간과 인생, 그리고 독서와 학습에 대한 깊은 통찰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철학적 통찰을 확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삶과 행복에 관하여.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하며 인간은 서로가 필요하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과 사회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역과 감정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할 때 관계는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며 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낳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익명성 속에서 무관심해지는 문제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건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인 상태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행복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고 지적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건강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경고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간주하며 건강이야말로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하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본질을 단순한 물질적 풍요나 외부적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같은 내적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건강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보았으며 이는 오늘날 웰빙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건강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현대의 웰빙 문화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 운동,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내적 평화를 포함한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 수양보다 재산 증식에 힘쓴다. 그는 인간의 성격과 내면적 자질이 외부적 소유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성장을 도외시한 채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풍요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격, 즉 개인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여전히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물질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인간이 내면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현대의 자기계발과 정신적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2. 인간관계와 사회.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무례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며 타인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약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에서의 균형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교훈으로 지나친 희생이나 양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교를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불안정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술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종종 피로감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이러한 현대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립과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신뢰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내적 힘과 능력을 믿고 외부의 인정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립과 자기 신뢰가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적 가치와 깊이 연결되며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신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많은 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오해, 배신 등이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문제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혜와 자기인식.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신중하게 정리한 후에 말로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깊은 숙고와 판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속도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깊이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이해했으며 언어가 잘못 사용될 경우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숙성시키고 그것을 말로 옮길 때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빠른 정보 전달과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충동적 발언과 행동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현대인들에게 말의 무게와 신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단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나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생각을 마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의 성장과 자기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연결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연결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며
각 시기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을 비교하며 각각의 시기가 가진 독특한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노년 시절에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통찰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현대 사회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는 모든 나이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각 시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인간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보다는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물질적 욕망과 비교 문화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소유욕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미니멀리즘 운동과도 연결되며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4. 시간과 인생의 철학.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인간의 고유한 잠재력을 억누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줄이고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주의와 자기 실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신경을 쓴다. 그는 시간의 사용 방식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대신 그것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며 저녁 잠자리는 인생의 황혼길이다. 그는 하루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보며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5.
독서와 학습. 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읽을 시간까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책을 사는 것만으로 내용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린다. 그는 독서와 학습이 중요하지만 타인의 사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그는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 경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교육에서 경험 기반 학습 엑스페리엔셜 러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결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의 본질, 인간관계, 시간의 가치, 그리고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